안녕하세요. 시인 수필가 하태무의 책 읽어주는 여자 그 8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소설입니다. 눈이 오는 계절. 소설주의는 빚을 내어서라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람이 쌀쌀하고 이제 겨울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겨울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제 이야기는 남해 FM 91.9MHz 라디오와 남해 FM 스마트 전용 앱 그리고 남해 FM 유튜브와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소리의 올리원 펜션을 통해서 들려드립니다. 남해 방송국에서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30분간 진행됩니다. 재방송은 매주 일요일 저녁 9시와 화요일 오후 5시 일주일 3차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는 제가 쓴 진주 사람 정행길 내용 중 이성자 화백과 관련된 이야기 그 3번째 시간입니다. 미술관 건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까 그 사람한테 뭐라고 말한 줄 아나? 뭐라 하셨는데요? 야가 내 미술관 지어줄 아다. 진주서 요괴까지 왔는데 너무 훌륭한 사람이라서 미술관 틀림없이 지어줄 거다. 이런 이야기를 정행길에게 확실하게 각인시키며 의무감을 갖게 만들었다. 손가락 걸고 맹세하겠습니다. 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하루에 몇 번씩 어떤 의식처럼 했다. 기라, 네 미술관 지을 거라고 했지? 예, 꼭 짓겠습니다. 어디다 지을 거고? 화백님이 강물 옆에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뭐라 했노? 주차 공간 넓게 하라고 하셨고 예쁜 꽃도 많이 심으라고 하셨고 바위도 많이 가져다 놓고 나무도 많이 심고 사람들이 오면 사색에 잠길 수 있는 그런 멋지고 예술적인 공간으로 만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화백님 시키는 대로 할게요. 니는 내 시키는 대로 할 사람이다. 네 믿는다. 세상에서 내가 사람을 하나 찾았는데 바로 닐로 안 찾았나. 그 이전에 이성자 화백은 종종 정행길에게 진주 미술관을 지어줄 거라고 붙은 사기꾼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게 무슨 소리래요? 정행길이 물으니까 고향에 미술관 지을 거라는 소문이 나니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가 건축 디자인을 하는 사람인데 미술관을 잘 지어줄 수 있다고 말하더란다. 미술관 디자인 해봤어요? 라고 물으면 네, 해봤어요. 그렇게 답하는 사람에게 과연 진주 난강변에 미술관을 지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면 네, 되죠. 되고 말고요. 반드시 그렇게 해드릴 테니 화백님 기념으로 그림이나 하나 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들어 있었다고 했다. 이성자 화백은 아들에게도 그림을 파는 사람이지만 혹시라도 그 사람이 미술관을 지어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큰 그림은 주지 않았더라도 작은 판화라도 한 장 주면 얻어가서는 알아보고 오겠다 하고 안 온 사람이 더러 많았다고 했다. 그 중에는 여성도 있었고 남성도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정행길에게는 내가 무슨 복으로 닐로 만나갖고 니는 와 날 보고 그림 한 장 달라 소리 안 하노? 그렇게 묻곤 했다. 제가 그림을 가지고 있어봤자 저는 화가도 아니고 판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음에 미술관 지을 때 내야 하면 오히려 귀찮죠. 정행길은 그렇게 이성자 화백에게 그림 달라는 소리를 안 한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내가 닐로 다시 보잖아. 니는 박물관에 넣어야 할 희귀한 사람이다. 종자가 달라. 종자가 다르다고. 화백의 주변에는 조금 친숙해지면 그림 하나라도 얻어가려고
안달을 하는 눈초리들인데 정행길은 처음부터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으므로 화백의 그림이 욕심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화백님의 동생 이상국 박사. 이성자 화백의 동생 이상국 박사는 화백이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왔다. 그때까지 아들들은 오지 않았다. 조바심을 내다가 오신 분이라 마중을 가기는 가야만 했다. 정행길은 간호사들에게 병원에서 비행장으로 가는 방향만 물었다. 내비게이션도 달리지 않은 이성자 화백의 차를 타고 용감하게 나섰다. 설마 비행장 가는 표지판이 없겠냐 싶었다. 병원에서 큰 길로 나가자 비행기가 그려진 표지판이 나왔다. 우리나라도 아닌 프랑스 니스의 공항으로 마중을 나가 전화를 해가며 이상국 박사를 찾아서 병원으로 모시고 온 용기. 그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성자 화백은 동생이 오자 좋아서 아기처럼 웃으며 이야기를 많이 했다. 너무 피곤하지 않을까요? 묻는 정행길에게 동생 이상국 박사는 누님이 말씀도 잘하고 안색을 보니 괜찮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정행길은 이상하게 불안했다. 정행길의 시부모와 친정부모의 임종 경험으로 손톱밑이 파랗게 되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 화백이 손톱밑은 이미 파랗게 변해 있었다. 그래서 화백의 아들들에게도 계속 연락을 했다. 셋째 아들과는 통화를 좀 오래 했다. 이성자 화백은 귀가 많이 어두웠다. 평소 보청기를 끼어도 말이 잘 안 들려 대신 전달해 줘야 했다. 어머니 몸도 안 좋으시면서 글도 잘 쓰시고 편지 잘 받았습니다. 어머니 훌륭한 유전자 받아서 잘 살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고 어머니께 아무 원망 없어요. 곧 가겠습니다. 아들이 전에 달라는 대로 전달했다. 그래, 나한테 아무 감정 없다고 고맙다고 해. 네가 꾸민 건 아니지? 진정이 담긴 목소리였어. 이성자 화백은 자기가 아들들을 버린 게 아니라 빼앗겼던 것인데도 아들들이 좀 참고 살지 않고 자신들을 버리고 갔다고 원망했을 거라는 강박관념에 평생을 시달리며 살았었다. 그렇지만 화백은 아들들을 만나면 늘 엄격하게 대했고 프랑스어 공부를 하게 만들어 세 아들이 모두 프랑스와 관련된 일을 하는 훌륭한 모습으로 성장했다. 다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한다. 조선일보 기자였던 첫째 아들 신용석은 68년 초대 파리 특파원으로 발령받아 11년을 프랑스에서 살았다. 유학 간 둘째 아들 신용학은 아예 파리 대학의 건축학과 교수가 되어 프랑스에 정착했고 셋째 아들 신용국은 명품 수입업자로 74년부터 프랑스를 드나들었던 사람, 지금 서울에서 이성자 기념사업회를 하고 있다. 이 화백이 15년 만에 처음 한국으로 와서 아들들을 만났을 때 아마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들들이 그런 원망의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는 느낌을 계속 받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한다. 그러기에 진정으로 고맙다 했어. 정말로 아무 감정이 없다고 를 여러 번 되묻고 정말 그렇게 말했다는 말에 안심하는 듯 눈을 감고 가만히 계시던 모습. 이성자 화백은 평생 아들을 거두지 못하고 대한민국을 떠나게 된 힘든 상황을 마음 아파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는데도 마음의 짐을 뻗지 못한 결과로 아이들과 상처받은 엄마들의 쉼터, 내일을 여는 집과 정행길에게 깊은 신뢰와 사랑을 가지게 된 것이었다. 이성자 화백의 소천. 생애 가장 긴 날 2009년 3월 8일. 계속 불안한 날이 계속되었다. 정행길은 병원에서 멀지 않는 뚜레드의 이성자 화백 집에서
병실로 오가며 병수발을 들고 있었다. 이 화백을 돌보는 일은 정말 힘들었다. 거구의 몸을 눕혔다 일으켰다 하는 일은 진이 다 빠지는 일이었다. 더구나 휠체어에 앉혔다 침대로 옮겼다 하는 일은 가장 혹독한 중노동이었다. 허리가 다 빠개지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힘이 들었다. 몸을 잘 가눌 수 없는 분을 생전해보지 않았던 휠체어에 태우는 일이 두려워 간호사를 부르면 못 들은 척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팁이라도 주면 한두 번 도와주기는 했지만 외면하기가 일쑤였다. 죽을 힘을 다하여 겨우 휠체어에 앉히면 금방 다시 침대에 눕고 싶어 했다. 정행길은 그래도 프랑스까지 갔으니 힘들어도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하며 매일 은하수에서 병원으로 출퇴근을 했다. 그날도 뚜레드의 은하수 집에서 병원으로 갔다. 이 화백에게 링거가 달려 있었다. 전날 밤 설사를 너무 많이 했다고 했다. 그것 때문에 링거를 달았나 보다 생각했는데 조금 있다가 호흡기를 단다. 박사님, 이건 왜 다는 겁니까? 아, 누님이 기운이 좀 없어서요. 괜찮을 거예요. 의사인 동생의 말이었지만 정행길은 계속 시간이 얼마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돌아가시기 4시간 전 평소라면 야야 라든지 정회장 할 텐데 그날은 행기라 하며 크게 불렀다. 가까이 귀를 대니 우리 아들한테 전화해라.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것 같았다. 예, 빨리 오라고 하겠습니다. 그게 마지막 말이었다. 그리고 호흡을 몰아쉬더니 눈이 감겼다. 끝이었다. 의사가 돌아가신 걸 확인하자 동생이 흰 가운을 덮었다. 행길은 멍해졌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지? 우리나라와 장례 절차가 다르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다. 일단 자식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 봅시다.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옷, 신발을 챙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들들이 와도 이건 내가 잘 아니까 내가 챙겼어야 했는데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처럼 못이나 삼배 같은 옷을 입는 게 아니라 평소에 좋아하던 옷을 입고 가는 것이 상례였다. 정행길은 뚜레드의 집으로 가서 진주 경도 주단에서 해갔던 양단옷 한 벌을 찾고 한국에서 같이 다니며 예쁘다고 사들였던 신발이랑 양말에 속옷까지 챙겨서 보자기에 쌌다. 장 의사가 오는 시간에 맞춰 이상국 박사랑 영안실로 갔을 때까지 세 아들은 도착하지 않았다. 옷을 다 갈아입히고 나서 보니 파리에 있는 둘째 아들이 제일 먼저 도착했다. 임종 후 3일쯤 되는 날이었다. 이성자 화백의 큰아들이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친척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외부인은 정행길 혼자였다. 식사 후 큰아들이 단호하게 말했다. 정 회장님, 진주에 미술관 짓는 거 그렇게 집착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머니 유언이라 해도 내가 용납할 수 없어요. 진주에 가 있는 작품 이 자리에 도로 갖다 놓으십시오. 서서히 벌은 큰아들의 말에 정행길은 이게 무슨 말인가 올 것이 왔구나 싶더란다. 아니요. 이제는 내 맘대로 못합니다. 미술관을 건립하기 위한 시민 모임이 이미 법인단체로 등록이 돼서 마음대로 해체할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화백님께서 진주시에 직접 기증하셨어요. 그리고 기증한 작품들도 진주시의회를 통과해서 시자산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미술관은 꼭 지어야 합니다. 화백님과 진주시가 약속했기 때문에 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식탁이 조용해졌다. 아들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지더라고 했다. 당신 아니었으면 그림이 그렇게 진주로 갔을 리가 없다.
기증하고 나서 1년 후에 돌아가셨으니까 당신이 여기 나타나기 전에는 그림이 진주로 가는 일을 실행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는데 그런 암묵적인 불쾌한 시선. 그런데 이성자 화백이 그렇게 미술관을 짓고 싶어 했는데도 자기들이 해주지 않았던 걸 그들이 더 알고 있었기에 아무 말을 할 수도 없는 것 같았다. 만약에 정행길이 그들의 어머니를 부추겨서 진주의 그림을 주었더라면 정행길은 그들에게 어떤 봉변을 당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한다. 큰 소리로 말하고 단호하게 일어서 나오는 뒤를 따라 나온 조카 상미 씨가 말했다. 우리 집안에서는 저분 말씀에 아무도 토도 하나 달지 못해요. 맨날 정회장 하시더니 역시 다르시네요. 장례식까지 보고 오고 싶었지만 화장 문제로 너무 날씨가 늦춰졌고 무엇보다 정행기를 보는 차가운 시선이 느껴져서 이들 아들들과 마주치기 힘들었다. 그날도 장례식을 보고 가려는 비행기를 바로 떠날 수 있게 예약을 바꾸었다. 자신의 생일에 맞춰 큰딸 부부와 함께 생일을 보내겠다는 날은 이미 며칠이나 지난 후였다. 이성자 화백의 영안실 모습. 장례식 참여를 못하고 떠나야 하니까 가기 전 영안실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가고 싶었다. 곱게 화장을 한 이성자 화백은 아름다웠다. 이성자 화백 방 주변은 온통 꽃밭이었다. 관리인 말이 이 집이 생기고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꽃이 들어온 건 처음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성자 화백은 참 훌륭하게 사셨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분이셨구나. 정승의 말이 죽으면 많은 문상객이 와도 막상 정승이 죽으면 오는 문상객이 없다는 우리나라 속담도 있는데 머나먼 이국 땅에서 아들들도 급히 서둘러 오지 못하는 한 노년의 화가 죽음에 이렇게까지 많은 꽃잔치가 벌어지는 장례식장 영안실. 이토록 많은 사랑을 받는 멋진 분이셨다는 걸 혼자 보고 느끼는 게 아쉬울 지경이었고 이성자 화백의 훌륭한 일생에 다시 한번 깊은 존경의 마음을 품었다. 마치 생시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정행길은 방명록에 마지막 편지를 남겼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볼을 타고 내리는 것을 어쩌지 못한 채 정행길은 붓을 잡았다. 진주여고 3만여 동문을 대표해서 화백님의 명복을 빕니다. 고향 진주에 이성자 미술관을 꼭 짓고 훌륭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정행길 드림. 이성자 미술관 건립 사람들을 모으다. 자랑스런 일신인상 수상 후 2007년 5월 이성자 화백으로부터 진주 이성자 미술관 건립 이야기를 들은 그날부터 정행길의 고민은 시작되었다. 하긴 해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할까? 이성자 화백이 정행길에게 거는 기대는 컸지만 해낼 자신이 없었다. 먼저 경남일보 문화부 담당 강동욱 기자를 찾아갔다. 진주에서 문화기획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라고 조언을 하면서 이영달 씨 등을 소개해줬다. 매일 아침 만날 분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시내로 그분들을 만나러 다녔다. 진주미술협회도 찾아갔다. 매년 지부당들이 선거 공약으로 들고 나온 게 미술관 건립인 만큼 미술관은 진주 미협 화가들의 수건 사업이었다. 미술관 짓기 모임을 해보자고 건의했다. 하지만 서로 그리는 그림이 달라도 너무 달랐다. 미술관 앞에 이성자가 붙으면 다들 반대했다. 미협은 자신들의 그림을 걸 수 있는 진주시립 미술관을 원했고 정행길은 이성자 미술관에 이성자 화백에게 기증받은 작품을 걸어야 했다.
미협의 반응은 결사 반대. 이 분위기를 뚫고 나가는 일은 정말 어려웠다. 천경자는 알아도 이성자는 모른다. 진주를 대표하는 화가가 박생광이지 왜 이성자냐?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사람도 있었다. 미술협회 측의 얼음 같은 반응과 반대 의견에 수없이 실망했고 이 벽을 뚫는 데 오래 걸렸다. 이성자라는 미술가가 진주여고 출신이고 본인 그림을 기증하겠다고 합니다. 이성자 미술관을 지어 놓으면 그 옆에다 기획전으로 다른 미술가들 그림도 전시하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미술가 이성자 화백이 그림을 기증하는 것을 기화로 미술관을 짓게 되면 그게 다른 미술가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게 되니 좋은 일 아닙니까? 설득하고 또 설득했다. 이 일을 진행하면서 울고 싶은 심정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학연, 지연 같은 끼리 문화의 벽을 절실히 느꼈다. 이성자 화백은 어릴 때 본성동, 지금의 경찰서 앞에 현대자동차 전시관 길 건너가 자기 집이었다고 했다. 중안초등학교 진주여고를 졸업하고는 바로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고 인천에서 결혼 생활을 했으니 지연도 학연도 없고 무연고 화가인 셈이었다. 그야말로 떠있는 섬 같은 분이었다. 알아주는 사람, 믿어주는 사람이 없어 이성자 하면 모두들 낯설어 했다. 진주에서 딱 한 번 전시회를 한 적이 있긴 했다. 1991년 영남 백화점에서 전시회를 했지만 반응이 좋지 않았고 이성자 이름은 진주 지역에서 지워졌다. 그래도 그분을 알려야만 했다. 내 소원 들어주라. 니는 해낼 수 있겠다 싶다. 내가 아들한테 부탁 수십 년 전부터 해도 안 된다. 진주 난강 다리 옆에 이성자 미술관 지어서 내 작품 다 줄게. 이성자 미술관 지어둬라. 내 언제 죽을지 몰라. 내일 죽을 수도 있고 알 수가 없다. 내 고향이 진주, 네 고향도 진주다. 나는 세계를 다 돌아댕겨 보아도 내 고향 진주만큼 좋은 데는 없더라. 진주 난강, 디베리, 파란 물새, 가슴이 꽉 막혀 오도록 처절하게 부탁하던 이성자 화백의 말이 새삼 매일 뒷꼭지에 뱅뱅 붙어 다녔다. 하루에 한 사람을 만나도 힘든데 그때마다 이성자 알리기와 이해시키기에 온갖 씨름을 해야 하니 정말 힘이 들었다. 결사 반대, 결사 반대. 진주 화가들이 그러니 더 누구가 이성자 화백에게 손을 들어준다는 말인가. 찬성하는 사람을 만나면 반갑기 그지없었다. 반대의 목소리가 더 컸지만 찬성하는 분들에게서 용기를 얻어 자꾸 사람들을 만났다. 수도 경비사령관을 지낸 안병호 장군, 또 조혜창 진고동창 회장님과 농고 조봉영, 동명정국평, 대아 김구봉, 정보고교 강운수 등 진주지역 고교 동창 회장님들이 격려도 큰 힘이 되었다. 진주 포럼 회의에 나가서도 이야기를 했다. 당시 현안이고 너무 고민스러운 숙제 덩어리라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왔다. 상임 대표로 있는 김영기 교수가 반색을 했다. 진주 문제를 함께 공부하고 지역사회의 현안 문제에 적극 참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진주 포럼이기에 우리 진주도 미술관이 있는 문화도시 한번 해봅시다. 소매를 걷어붙이며 적극적으로 나서주었다. 시민단체를 하나 만들자. 그래야 미술관을 지을 수 있다. 김영기 교수가 진주 포럼이 간사 역할을 해줄 테니 시민단체를 창립하자고 했다. 그건 정말 구세주와 같은 빛이었다. 용기가 솟았다. 이성자 미술관 건립을 위한 진주 시민 모임 2007년 8월 22일 진주 포럼과 함께 준비위원회를 결성했다.
김영기 교수가 준비위원회에 필요한 절차와 창립 발기문까지 온갖 작업과 실무적인 일을 맡아주었다. 진주 문화사랑 상인 고문 이영달 선생, 송윤영 미협지부장 등과 함께 상임 대표를 맡고 이성자 미술관 짓기 진주시민모험을 시작했다. 드디어 2007년 9월 14일 진주시장, 국회의원, 일반 회원 등 150여 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발기인 대회를 열었다. 이전까지는 정행길은 미협이 뭔지, 화가가 뭔지, 그림이 뭔지도 전혀 몰랐다. 생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무식이 용감이라고 해낼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단다. 당시 또 문화국장으로 있던 후배 유혜숙에게 전화로 이성자 화백의 부탁을 말했을 때 회장님 안 됩니다. 나중에는 그림이 돈이고 유가족들하고 고소하고 싸움하는 거 많이 봤어요. 힘든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라고 적극적으로 말렸었다. 그렇게 말했어도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했던 이성자 화백의 얼굴만 떠올렸을 뿐이다. 만약 그 속에 몸을 담고 있던 사람이었다면 미묘한 감정의 갈래나 갈등 등을 알아서 시작도 못했을지 모른다. 무식하다 보니 용감하게 달려들었던 게 아니었었나 싶다. 들려드리는 노래는 김필련 씨, 박경규 작곡, 테너 이인학의 가을 아리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지나시는가